안녕하세요. 중고차의 모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또 어마어마한 차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세단 중에 세단 EQ900이 아니라 EQ900 리무진을 가져왔어요. 이 EQ900 리무진 같은 경우는 자, 신차가가 무려 1억 5천입니다. EQ900 엔트리 차와 비교했을 때는 한 8천만 원 정도 비싸고, 그리고 EQ900 풀옵션이랑 비교해도 3,5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자랑하는 차량이죠. 자, 그럼 오늘은 이 EQ900 롱바디 리무진이 왜 그렇게 비싼지, 왜 EQ900과 비교해도 그렇게나 높은 금액을 자랑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뒷좌석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외관부터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사실 외관에서는 큰 차이가 보이진 않아요. 제가 지금 발견한 거는 한 4군데 정도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우선 앞모습을 보면 앞모습은 똑같아요.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제 진짜 옆이나 뭐 이런 데를 봐야지 달라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이 휠이에요. 자, 이 휠이 보통 EQ900과는 좀 많이 다르죠. 이제 방광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이 친구들을 보면 정말 대형 세단답게 여기 보시면 볼트가 없습니다. 이 볼트를 다 가려놨어요.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신경을 잘 써서 만들었다, 깔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멋있죠? 자, 두 번째 차이점은 이 문 길이에요. 이 문 길이가 보통 EQ900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이거는 S클래스가 롱바디와 그 롱바디가 아닌 것이 이 문 길이가 차이 나거든요. 그리고 마이바가 마찬가지 문 길이가 차이 납니다. 그거랑 똑같은 맥락으로 차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 그리고 뒷좌석만을 위한 차다 보니 이 뒷문이 엄청나게 큽니다. 자, 이렇게 문이 활짝 열려 있을 때는 제가 뛰어 들어갈 수도 있는 그 정도 넓이를 자랑하죠. 자, 그리고 리무진의 상징, 이 중간 부분, B필러 부분이 29cm가 있어요. 29cm. 이 부분으로 인해서 사실 실내 공간이 보통 차들과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리무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뒤에 EQ900 레터링에 롱바디가 추가됐다는 것 뿐입니다. 자, 이제 실내로 가시죠. 이 EQ900 뒷좌석의 포지션은 진짜 말 그대로 태평양입니다. 지금 제가 키가 180이 좀 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건 뭐 레그룸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습니다. 침대입니다, 침대. 그리고 앞좌석을 아까 친구가 키가 또 180 정도 돼요. 그 친구가 앞에 탔음에도 불구하고 그 포지션에서도 이만큼이나 레그룸이 확보가 되는 거죠. 사실 뭐 이게 앞에 무릎이 되어서 불편하다 이런 소리는 절대 이 차에선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옵션들을 보면 뭐 렉시콘 사운드 좋은 거 알아요. 그리고 뒷좌석 메모리 시트 편하죠. 뒷좌석 커튼 마찬가지 굉장히 멋진 옵션입니다. 하지만 이 옵션들은 EQ900 5.0 프레스티지에도 있어요. 굳이 리무진이 아니어도 이 정도 옵션은 들어있는 거죠. 그럼 뭐가 다르냐? 일단 이 가죽 질감이 다릅니다. EQ900도 굉장히 좋은 나파 가죽을 써요. 나파 가죽을 쓰는데 요거는 한 번 더 코팅을 하고 가공을 해서 훨씬 더 부드러운 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얘는 퍼스트 클래스 VIP 시트를 추가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좋은 시트 가죽은 우리나라 차에는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EQ900 리무진에만 있는 이 원터치 그 기능이 있어요. 요게 이제 뭐 독서 모드, 무슨 모드 뭐 있는데, 이게 지금 침대 모드 뭐 비슷한 건데 요걸로 가버리면 앞좌석이 당겨집니다. 자동으로 앞좌석이 당겨지고 저는 서서히 이렇게 눕게 되죠. 저보다 키가 작으신 분들은 그냥 정말 누워서 가는 기분일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해도 편하거든요. 누워있는 것처럼 편한데 저보다 키가 조금 작으신 분들이 타면 정말 침대가 아닐까. 아주 편하게 장거리 운행도 충분히 할 수 있죠. 이 상태로는 뭐 미국까지 가도 되게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리무진 차들은 또 다른 점은 이렇게 B필러를 활용해서 굉장히 무드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사실 이건 별로 쓸모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건 4인승이에요 이 넓은 차가 4인승이라서 이 중간에 사실 사람이 탈 수가 없습니다. 이 수납 공간들 보이시나요? 이런 많은 수납 공간들을 이제 이 회장님들의 이 개인 공간으로,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당연히 뒷좌석에서 무선 충전도 되고요. 또 공간입니다. 공간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기도 공간입니다. 근데 좀 아쉬운 점은 이게 옛날에 에쿠스 리무진에는 이 냉온 기능 이런 게 있었어요. 이 호기를
제 생각에는 여기를 냉장고를 만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단점이 에쿠스 리무진에는 안마시트가 있었어요. 뒷좌석에서 뭐 쪼물쪼물거리는 정도긴 한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낫단 말이죠. 그런 안마 기능이 있었는데 이 Q900 리무진에는 그 기능이 빠졌습니다. 이 두 가지가 빠진 게 저는 엄청 큰 것 같아요. 다른 걸 더 추가해 주더라도. 그래서 오히려 옵션 면에서는 에쿠스 리무진보다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마저도 듭니다. 자, 오늘 이 Q900 리무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많은 돈이 차이가 나면서 조금 짜게 옵션을 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그 옵션의 부족한 자리를 그 공간 자석으로 꽉 채워준 느낌은 들어요. 그리고 뭐 이 정도 1억 넘는 차 사는 분들이 공간에 대한 편의성 때문에 사는 거지 뭐 옵션이 조금 더 들어있어서 사진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마 현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만들지 않았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아쉽긴 해요. 물론 지금은 중고차 가격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차인 반면 단가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한 차 중 하나긴 해요. 보통 이 Q900 깡통차들도 3천만 원대입니다. 12만 킬로, 13만 킬로면. 근데 이 차도 3천만 원대예요. 8천만 원 차이 나는데도. 그래서 정말 뒷자리가 넓게 필요하신 분이나 연비 신경 안 쓰는 분들, 회사에서 지어 나오는 분들은 한번 타볼 만한 차라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좀 더 멋진 차, 좀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중고차의 모든 것입니다.